안녕하세요. 용산 아거제입니다. 오늘은 소중한 내 집 마련 주제로 해서 여러분께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소개를 할 텐데요. 저희는 ABCD라는 자칭의 그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엘리게이터 버드 크리에이트 데스티니 해가지고 악어와 악어새가 운명을 만든다. 이렇게 ABCD를 만들어 봤고요. 저희는 지금 신혼부부이고, 그리고 일단 특이한 거는 저희가 네이버 블로그를 이제 2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웃이 12,6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책 두 권을 쓴 작가이고요. 취미는 임장을 즐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투자 경험은 뭐 돈 되는 거는 전부 다 해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먼저 왼쪽에 보이는 첫 번째 책은 저희의 임장 노하우를 담은 정보성을 책을 한번 발간해 봤어요. 그래서 작년에 쓴 임장 일기이고요. 이거는 400페이지 정도 되고, 그리고 우측에 있는 86년생 아파트가 온다는 저희의 이제 신혼집 갈아타기를 하는 여정을 책으로 한번 녹여보자 해서 좀 짧게 적어본 책입니다. 저희가 지금 실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86년식이다 보니까 이런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럼 강의에 앞서서 이 아파트 한번 맞춰보실까요? 지금 보시면 1962년 단지형 아파트의 시작 마포 아파트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아파트의 이름을 아시면은 정말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마포 삼성 아파트라고 유명한 피지컬백 우승자 아모띠가 사는 걸로 좀 유명하죠. 그리고 이 아파트는 지금도 팔사 기준으로 20억이 넘어가고요. 굉장히 실거주하기 좋습니다. 그 공덕역이랑 마포역 사이에 있는 아파트인데 아마 상식용으로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다. 마포 삼성 아파트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한번 보실게요. 왼쪽에 40년 된 구축 아파트 대신에 좀 입지가 좋겠죠? 그리고 우측에는 수도권 신축 아파트. 굉장히 쾌적하고 뭐 커뮤니티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좀 대신에 가격은 비슷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그렇다면은 여기도 반대로 또 서울에서 출근하면 구축이지만 출퇴근이 가까울 수 있고요. 경기도에 살게 되면 방이 하나 더 있을 수 있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좀 더 쾌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택의 연속인 것 같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은 예산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여러분께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죠. 재개발이냐 아니면 신도시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목차를 보시면 먼저 첫 번째로는 현재 부동산 시황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의 임장을 다녔던 노하우를 한번 기록을 해 봤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비교 평가 및 저희의 인사이트를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황을 먼저 봐볼게요. 지금 부동산 지인에 가면 이렇게 수요와 공급을 3년치까지 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측에 있는 서울 입주랑 수요 보실게요. 지금 29년도까지 보면 거의 뭐 4배 정도 부족하죠? 입주가 그만큼 부족하고 거기다가 지금 그 말은 그 전에 인허가가 안 났고 착공을 안 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박원순 시장 때의
그 공급을 못했던 거를 지금 정부에서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정부가 끝날 때까지도 이 공급은 해결하지 못해요. 결국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29년, 30년 이후에 착공되는 물량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준에서는 경기도, 뭐 서울 포함해서 굉장히 핵심 지역은 공급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지금은 어떤 장세냐? 지금은 강남 3구는 되게 주춤해요. 소강 상태라 볼 수 있죠. 특히 지금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서 국회 10월에 통과하기 전이지만 이미 사람들은 그 공포감에 매매가를 일부 낮춘 상태에서 특히 30억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29억, 28억 이런 식으로 가격을 굉장히 낮춘 상태에서 호가를 내놓고 있고요. 대신에 15억 이하의 노도강은 계속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25년 10월까지만 해도 그 강남 3구, 용산구가 상승을 계속했어요. 마포구, 성동구 상승 계속했지만 잠시 고가의 아파트들이 주춤한 사이에 지금은 계속 15억 밑에서 대출이 가능한 한 실수요자에 의한 갭매우기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보시면 최근에는 반포의 대표 단지죠. 퍼스티지, 레미안 퍼스티지, 뭐 잠실 엘스, 성동구의 행당 대림 이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좀 주춤한 소강 상태였지만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뭐 신월시형, 중계무지개, 수원, 영통의 포레, 파크원 이런 아파트들은 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라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아까 처음에 이 파란색 음영 처리를 보신 것처럼 갭 메우기 장이 진행 중이다. 그러면 맨 마지막 줄 보실게요. 2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보시면 강남은 2.3%, 강북구는 7.5%, 노원구는 6.9%예요. 지금 최근에만 보시면 뭔가 노도강이 되게 상승률이 높아서 못 올라갈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그 갭은 아직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15억 밑에서는 실거주자라면 1주택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황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실게요. 조금 지났지만 동탄역 롯데캐슬이 22억 2,500만 원이라는 실거래가 9평이죠. 뭐 40평, 50평 아닙니다. 9평을 22억에 거래됐어요. 그리고 바로 23억. 호가가 나오자마자 이제 토어즈를 묶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동탄이 22억이다, 호가가 23억이다,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아무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셔틀권이다, sho세권이다, 뭐 이런 거 말들이 많지만, 어차피 물리적으로 서울에서 거리가 멀거든요. 주상복합이에요. 역과에 연결되는 주상복합인 동탄에서 22억이 나왔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수지, 광교, 분당, 잠실, 강남 이렇게 부동산은 계속해서 이런 갈아타기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나중에 삼성역이 개통되면 서울역에서 넘어오는 그 연신내 그리고 저 충정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가격을 어떻게 측정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탄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은 오히려 동탄역보다는 또 동탄원으로 그리고 병점역 쪽으로 많이 또 관심도가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 8월이지만 4월과 5월에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 처세권 지금은 이렇게 동탄부터 뭐 기흥, 수지 이렇게 쫙쫙 올라가고 있지만 저는 상대적으로 여기서 봤을 때 과천이랑 정부과천청사역도 삼성전자 셔틀 역세권이거든요. 20억에서 25억 그 구간에 있는 오히려 과천 본도심이 가격이 주춤하더라고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과천에 22억 그리고 동탄에 22억 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부동산은 입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황을 정리해 볼게요. 여기 왼쪽에 국민은행에서 발표했었죠. 7월 달에 발표했었는데 6억에서 이런 주담대를 3억으로 축소한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이 헤드라인만 보면 당연히 대중들은 공포에 떨겠죠. 지금 주담대 잔금을 당장 해야 되는데 대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보면은 우리은행이나 뭐 신한은행이나 농협이나 뭐 다른 데 가면은 대출은 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아마 12월에 잔금하면 저희도 12월에 잔금했거든요. 더 발을 많이 뛰고 해야 되지만 대출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뛰는 만큼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좀 불안하면 내년 1월, 2월로 잔금을 미루면 됩니다. 지금 계약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헤드라인만 보고 공포에 질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방법이 있다. 대신에 이 시황을 통해서 좀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보시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29년까지는 최저 공급이고 그리고 지금 국민은행은 이렇지만 어쨌든 다른 은행들은 또 대출이 나오고요. 지금 동탄, 기흥, 구리 그리고 뭐 지금 지도세도 모르게 여러 가지 땅들을 뭐 남양주에 있는 뭐 와부 막 이런 데들도 많이 토어제를 확대했어요. 물론 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를 한 거지만 많이 또 확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아파트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많은 기사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는 이렇게 토어제가 확대됐고 그 풍선 효과로 지금 3본까지 많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열기가 검단 신도시까지 갔고 근데 지금 아직 고양시까지는 막 크게 오르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상승장이 그 끝이 어딜지 계속 보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전월세가 감소하고 양이 감소하면서 지금 일부 핵심지에서는 폭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토호제라면서 집주인이 들어가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물건을 팔 때 보면은 지금 세제를 27년, 28년까지 안 팔면, 지금 세제를 개편안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양도세에, 종부세에 엄청난 세금 폭탄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월세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엔 더 할 거예요. 그러면 양이 줄기 때문에 당연히 폭등하겠죠. 이 월세에 대한 부담은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무주택자라면 지금 크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 가계대출량 자체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왜냐면 월세가 줄어드니까 그리고 월세가 폭등하니까 저희가 어디는 한 군데는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가 아파트는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겠죠. 근데 그분들도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 갈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오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 지금 다시 또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주식도 한데 부동산도 한데 그래서 지금 공포에 끝나서 지금은 약간 포기하는 단계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보시면 분양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아닌 곳들은 20억이 넘는 게 우스워요.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이제 다가오거든요. 건축비, 인건비가. 이런 것들이 이제 청약으로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는 이런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5개의 슬라이드를 통해서 부동산 시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가용 자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현금이 지금 얼마인지, 그리고 대출은 얼마나 가능한지, 이거는 뭐 연봉이랑 별도돼 있겠죠? 그리고 부모님은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신혼부부라면 뭐 기과세로 장모님이나 뭐 이쪽 우리 부모님이나 뭐 이런 식으로 부모가 줄 수 있는 비과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아니면 내가 도움을 드려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용 자금이라는 거는 정확히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저축을 얼마 하는지까지 해서 한번 이거 몇 줄 안 되니까 한 네다섯 가지만 정리해서 뭐 메모장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한번 계획해 보는 거예요. 이사를 내가 언제쯤 가야 되는지, 내가 직장이 어디로, 근무지가 어디로 바뀔 수 있는지, 만약에 신혼부부라면 출산을 언제 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저희가 제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출산을 하고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이사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큰 스케줄링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닿게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합산 연봉, 대출력, 아마 지금 신세나 보금자리 디딤돌 이런 게 잘 해당이 안 돼요. 지금 정부에서 많이 풀어주려고 하지만 근데 되시면 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근데 6억 이하 아파트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그래도 내 여력이 적다면 6억 이하 아파트에서 뭐 보금자리론 됐든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이자가 근데 아마 보금자리론이라 해도 막 3% 이런 거 아니에요. 4% 넘고 그런 것들을 보기로 했을 땐 오히려 조금 금액이 된다면 8, 9억대로 넘어가서 일반 가계부 대출 주담대를 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 그런 8억대, 9억대, 10억대 아파트가 아무래도 5, 6억대 아파트보다 당연히 상승폭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이런 절대 금액 자체가 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실거주 유무는 정말 중요하죠. 당연히 투자랑 주거나 분리하는 게 좋지만 지금은 똘똘한 한 채, 덜 똘똘한 한 채 이런 식으로 실거주를 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금 실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갭투가 가능하다면 재개발 빌라 쪽을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리스크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덧셈 뺄셈을 똑바로 해야 될 시기입니다. 내가 잃을 거랑 얻을 거를 정확히 판단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요 6가지 꼭지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내 집을 어떻게 마련할지 그리는 첫 번째 단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고려할 상황이 뭐가 있을까 보면 크게 네 가지인데요. 직장,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출산. 출산하게 되면 많은 게 달라지죠. 부부 합산 연봉도 달라지고, 그리고 자녀에 대한 이런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달라지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투자 성향, 뭐 안정적인지 아니면 공격적인지, 몸테크할 수 있는지, 그런 투자 성향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드림하우스. 왜냐면 가장 큰 우리가 정말 어디 지역에 살고 싶다를 알아야 중간다리 두세 개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드림하우스를 선정하는 걸 되게 추천드려요. 참고적으로 저희는 잠실 혹은 뭐 이런 잠실이나 강남, 대치, 개포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드림하우스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핸드폰 배경화면에다가 좀, 좀 이렇게 만들어 놔서 계속해서 저희가 시각화 해놓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드림하우스를 좀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 사례해 보듯이 여러분 아마 뭐 누구는 친정과의 거리가 제일 중요할 수도 있고요. 누구는 자녀 교육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드림하우스가 계속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렇다면은 한번 퀘스천 마크를 한번 던져 볼게요. 여러분은 왜 부동산 투자를 하시나요? 저희는 투자보다는 사실 필수제라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주식은 안 해도 되는데 부동산은 매매, 전세, 월세, 뭐, 관사, 어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게 됐고요. 저희는 주식이나 코인도 하지만 좀 안정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의 비중이 제일 높았고, 아마 대한민국의 70% 이상은 부동산을 자기 자산의 가장 높은 비율로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부동산을 선택했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정확한 부부의 현금, 저축액, 연봉, 대출액, 메타인지 정확히 판단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드림하우스를 고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딱 매수를 할 때 매도 계획을 그리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매도의 시점을 모르면 절대 이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부동산은 필수제이자 투자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쉬어가는데 지금을 봤을 때는 아까 처음에는 지금 부동산 시황을 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한번 판단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대장단지의 조건을 한번 보실까요? 1번부터 6번 모두 중요하거든요. 모두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부동산 실거래입니다. 실거래. 호갱노무에도 실거래가 계속 나오고요. 아파트 실거래가 뭐 여러 가지 어플에서 실거래가 계속 뜨죠.
네이버 부동산 실거래가 좀 늦게 나온 편인데, 실거래가가 찍힌다는 거는 그 가격이 이 여섯 가지를 모두 다 담아서, 거기에 그 결과의 증표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의 모든 것들은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어플 혹시 쓰고 계시는 것도 있고, 안 쓰고 계시는 것들, 처음 보는 것도 있을 텐데요. 손품을 팔 때는 저희는 이 어플들을 사용합니다. 좌측부터 보시면 네이버 페이, 이 네이버 부동산은 아마 모두 다 매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적극 활용할 텐데요. 이따가 뒷장 슬라이드에 매물에 대해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여기서 실거래가랑 매물,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공시지가, 이런 것들을 네이버 페이에서 확인하고요. 고객 노무에서는 학원가, 그리고 상권,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실거래가 또 여기서 확인하고요. 아마 여기에 뭐 단지별 이런 댓글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자기 아파트가 최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지만 그 아파트의 사진들이 좀 잘 올라와 있는 단지들도 있거든요. 고객노는 그런 식으로 확인하고 재개발닷컴은 요즘에 그 재개발이 좀 핫해지면서 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재개발의 단계, 뭐 현황, 정보 이런 것들이 참 집약이 잘 돼 있습니다. 어플 좋고요. 그리고 바로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좀 많은 그 관심당지를 등록해 놓으면은 그 금매 이러면서 거래가 많이 떠요. 그 거래가 가능한 아파트들이 뜨는데 이거는 네이버 부동산이랑 좀 연계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리치고에서는 이런 뭐 학군 이런 중학교, 초등학교 이런 고등학교의 수준, 학업 성취도 수준 이런 것들도 교육을 이런 거 많이 확인하고요. 그리고 KB 부동산에는 요즘에 AI가 많이 발달하면서 여기서 한 10개 단지 정도는 비교를 좀 무료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실거래가에서는 최고가 단지, 그리고 단지별 두 개를 이제 비교할 때, 여러분 비교할 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이 아파트 실거래가라는 어플 활용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지인에서는 수요 공급을 좀 확인하는 편이고요. 이런 식으로 많아요. 한국 부동산원도 있고, 여러분들 어플은 충분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기 나름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임장 루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를 여러분에게 한번 공유를 드릴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제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고덕동이거든요. 그럼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관심 동네를 선정합니다. 만약에 고덕동이 관심 있다 하면은 관심 동네 선정하고 아파트를 선정해 볼게요. 먼저 대표단지 그라시움 대장단지를 먼저 선정해요. 그리고 뭐 근처에 비교단지 뭐 고덕 아이파크 배재현대 연식을 좀 달리 그리고 동네를 좀 달리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 재건축 단지 삼익그린까지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 상일동에서 고덕동, 명일동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되돌을 수 있고요. 그래서 해당 지역의 대장들을 이렇게 동을 선정을 하고요. 3에서 5km 정도 쭉 걸어요. 그러면 아마 뭐 체력이 좀 안 되시면 좀 짧게 그려도 되고요. 대신에 여기에 중간에 명일동 학원가.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표, 고덕하면은 사실 남한 학군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원가 플러스 이 동선의 상권, 메인 상권을 좀 넣어서 이렇게 좀 단지를 임장하는 걸 추천합니다. 임장이 사실 요즘에는 뭐 돈을 받고 뭐 임장을 동행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냥 현장에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가다 보면 뭘 봐야 될지 당연히 보입니다. 대신에 이런 식으로 루트를 손품을 사전에 팔아야 돼요. 그래야지 더 많이 보이거든요. 여기 보면 경희대 병원도 있고 역도 있고 학원가 있고 이마트 있고요. 그 학교들 쭉 있죠. 그러니까 동선을 쫙 그려서 한번 네이버에서 캡처 한번 떠보시고 내 자산에 되는 아파트가 뭐가 있네? 세 개 정도 고르시고요. 이 동네 환경 분석했다. 그러면 한번 가보는 거예요, 주말에. 뭐 여자친구가 됐든 남자친구가 됐든 와이프랑 같이 한번 산책해보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을 처음부터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럼 뭘 물어볼지도 모르기 때문에 한번 임장해보시고 집에 와서 복귀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잔금을 언제 해야 될 기준이 있으면 그때 기준으로 한 4개월, 5개월 전부터 한번 부동산을 들어가 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저희는 루트를 만듭니다.
그러면 일단은 임장 후에 기록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중흥, 여기는 어떻게 보면 진주인데, 진주의 대장 아파트를 저희가 다녀왔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임장을 사전에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손품이랑 현장의 차이를 더 기록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다 와서는 주변 환경의 느낌을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기록을 해보고요. 부동산 매물을 딥하게 볼 때는 동, 층, 향 다 봅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록해 간 다음에 사장님께 좀 문의하고 질의응답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해보고요. 보통은 또 여자분들이 엄마 입장에서 또 아파트를 보는 느낌이 남자보다 좀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같이, 가족 감성 같이 현장과 그리고 갔다 와서의 느낌을, 차이를 보면 좋습니다. 이건 사실 왼쪽은 샘플이니까 여러분만의 좀 양식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임장 다니면서 이런 꿀팁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뭐, 파란색 음영 처리만 보셔도 좋습니다. 대장단지, 그리고 역세권. 사실 지하철역은 이게 뭐 15분도 역세권이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솔직히 역세권의 기준은 그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700m 안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도보로 10분 이내 들어와야 역세권의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재개발, 교통, 호재 이런 솔직히 호재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호재는 상승장에 들썩들썩이게 하지만 사실은 크게 의미 없고요. 전체 뉴타운이 좋아지는 경우 그런 경우는 굉장히 큰 호재. 솔직히 가격이 가장 큰 호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단지를 비교해서 이렇게 분석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사람마다 좀 다른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지를 한번 리스트업을 해봤어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입지. 그 중에서는 교통이에요. 교통이 가격을 굉장히 좌우합니다. 그래서 입지, 1번은 교통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리스트업 할 때는 당연히 가격이 들어와야겠죠. 이 리스트업 할 때 가격이 안 들어오는데 무작정 뭐 10억이 안 되는데 저희가 7, 8억, 7, 8억만 되는데 10억짜리 단지를 넣을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황금성. 이거 중요한데 25평이 예를 들면은 10개밖에 없고 34평이 뭐 900개예요. 뭐 극단적이긴 한데 근데 25평을 우리가 샀어요. 그러면 황금성이 현세대인데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황금성은 내가 산 평형이 그래도 한 300세대 이상 있으면 아 내가 팔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 볼 수 있고요. 대표성은 별로 옛날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데 올파포, 마레프 이런 애들이 들었을 때 딱 알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누구나 아는 호갱노노에 보면 1에서 한 10위권 단지 그 동네를 찍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보는 단지 그런 단지를 사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격은 교통이 리딩한다 했는데 꾼지는 전세가를 의미하거든요. 방어를 잘합니다. 하락장에 방어를 잘하고요. 아까 호재는 의미 없다 했는데 시화된 호재. 그러니까 뉴타운으로 싹 바뀐다. 그리고 이미 지금 뭐 가보니까 뭐 고덕역 같이 뚝딱뚝딱 뚝딱 지금 하고 있다. 이미 9호선 착공해서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아실화된 호재. 눈으로 보여야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 가치, 그래서 뉴타운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기준을 해서 장바구니에 리스트업 하시고요. 그럼 비교를 해볼게요. 동을 좀 따로 해서 비교하는 게 좋은데요. 일단은 강북구에 있는 대장단지는 아니지만 되게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아는 SK 북한산시티. 여기는 3,000세대 넘어서 정말 황금성이 최고입니다. 20년 차 넘어서 연식은 애매하지만 이 단지가 있고 그러면 8억이다. 그럼 어딜 비교해야 할까? 강북구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옆에 도봉구로 넘어갔어요. 여긴 재건축 단지고 1700세대. 여기도 8억에서 9억. 그럼 이거는 한번 내고를 통해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 호가를 보면서 여기도 되겠는데 해서 9를 달리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좋습니다. 그러면 단지들을 리스트업했고 비교도 해봤어요. 그러면 단지를 수시로 점검을 해봐야겠죠. 뭐 예시로 신길동을 데려왔는데요. 그러면 실거래가를 한번 계속해서 일주일 단위로 트래킹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저층 말고 중층 기준으로 체크를 해보고요. 매매가, 매물 분포도 이거는 이따 뒷장에 네이버 부동산에서 확인하면 되고요. 거기에서 KB 시세도 볼 수 있습니다.
KB 시세는 주 1회씩 금요일마다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이런 KB 시세는 대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 하면 좋고요. 단지 인근에 입주장이 있으면 유심히 봐야 돼요. 그 입주장에 전세가 너무 많게 되면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매가 전세가를 트래킹하기에 입주장이 있으면 한번 보시고요. 정비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 그러면 보수적으로 접근하세요. 대부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내 건 다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정비사업 추진 속도는 보수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추가로 식별된 호재들은 정말 미세한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그 매물 분포도인데요. 여기 7억 7천에 있는 매물이 좀 적게 있죠. 이렇게 되면 이 매물이 빠지게 되면 이 중간에 있는 그 막대 그래프가 빠지고, 그러면 바로 8억 7천이네? 그렇게 되면 7억 7천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저층일 확률이 높고요. 8억 되게 매물이 얇다, 층이 얇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매물수가 적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수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기 KB 시세 있죠? 7억 6,500. 이거를, 이게 15억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해요. 14억 얼마에 있으면 15억이 넘어가면은 대출이 바로 4억으로 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된다. 이거는 저희가 좀 개별로 상담소를 운영할 때는 추천 단지들을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께 저희의 인사이트를 한번 공유를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많이 오른 매물을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 왜냐면은 보통 정고점에 사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정고점을 뚫고 간 아파트들이 대부분 하락장 이후에 가장 먼저 반등을 시작하고 그게 이제 가장 먼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매물을 사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걸 첫 번째로 넣었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많이 떨어지고 많이 떨어졌다고 상승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예측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측을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정고점 밑에라서 저평가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중고점을 뚫은 것들을 먼저 리스트업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비교 평가를 할 때는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하냐면 먼저 해당 구에 해당 동에 있는 신축 대장 그리고 새로 분양 들어오는 단지들을 비교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마포 아현동의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이 단지가 이제 30억을 넘었어요. 분양권이 30억이 넘게 거래가 되는데 이 말은 이제 마포도 30억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고덕동은 아직 26억 이 정도에 멈춰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고덕보다는 훨씬 좋은 입지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고 그 밑에 있는 구축들을 비교할 때도 그 동네의 급지를 구분할 때 굉장히 좋은 잣대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같은 가격이면은 저희는 전세가를 좀 유심히 보는 편인데요. 앞서서 교통이 그 가격을 리딩했다면 전세가는 하락장 때 가격을 방어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수요가 몰리게 되면 실수요잖아요, 전세라는 게. 그래서 연식이 비슷한데 전세가 1억 차이 난다. 그 말은, 그럼 저희가 투자금을 뺄 수 있는, ATM기에서 투자금을 뺄 수 있는 여력이 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같은 가격이면은 전세가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 평가는 저희는 두 가지를 좀 큰 축으로 해서 비교를 하는 편이고요. 그렇다면은 구축을 저희가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구축을 매수하게 되면 주변에 분양이 많이 되는 지역이 좋습니다. 정비 사업이 활발하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굉장히 변화가 천지개벽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대표적이죠. 광명 사거리역, 철산역 이쪽에 있는 광명 뉴타운. 지금 철산자이더 헤리티지가 20억이 넘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철산한신 같은 경우에는 역도 좀 멀고 대신에 어떻게 보면 33평인데 작년에 8월 달에 7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1년 지났는데 10억을 실거래가를 찍었단 말이죠. 그럼 앞으로도 더 오를 여지가 없냐?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철산주공 13단지도 그렇고
다 15억이 넘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상방이 그래도 열려 있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이슈가 된다면 더 좋아질 여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축이지만 주변에 변화가 많은 거. 또 노량진 뉴타운, 뭐 지금 13구역이 이제 좀 늦게 가지만 결론적으로는 주변에 이제 남은 구역, 먼저 개발되는 구역들이 있죠. 그런 개혁 구역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생활권이 같은 신동아 리버파크 같은 아파트 가격이 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정비 사업이 활발한 동네에 구축을 매수하는 건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갭 메우기가 진행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7년도에도 공급이 없죠. 그러니까 강남 3구를 제외하고도 상승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기회가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는 좀 많은 지역들, 지금 3번도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전세가, 매매가 모두 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도천까지도 많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0주택이면 1주택은 무조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생존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좀 중요한 투자 비법은요, 뭐 큰 건 아니고요. 먼저 첫 번째로는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살아온 20년, 30년 동안 살아온 지역이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좋은 지역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를 반드시 유념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가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뭐 너무 살기 좋은데 가격이 너무 싸다? 그럼 별로 살기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마당이 반드시 좋다는 편견을 버리시고 옆 동네 그리고 조금 더 지하철 타고 멀리 가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조급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조급하면은 선택이 급해지고 굉장히 좀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주변에 관심 있는 사람 혹은 또 많은 유튜브 강의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시기가 공부하기 되게 좋은 시기예요. 왜냐면 뭐 대출 안 돼, 뭐 주식 안 돼, 뭐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차피 늦었어요. 그러면 조급함을 버리고 공부를 해서 대출을 내년에는 풀어줄지 안 풀어줄지 모르잖아요. 살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조급함을 버리고 공부를 해 나가면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입지력이 올라갈 거고 부동산 정책을 계속 트래킹하고 은행을 찾아서 여러분에 맞는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상급지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잠깐 보합이어도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부동산 시황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항상 지금 수요 공급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급지는 움직이고요. 하급지는 완만하게 대신에 인플레이션 정도는 오를 수 있겠죠. 이건 지방은 또 다릅니다. 대신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게 오릅니다. 완만하게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격차를 알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공부보다는 실행력, 용기일 것 같아요. 공부를 먼저 계속하고 유튜브 보고 뭐 이런 사람보다 사실 작년 이맘때쯤에 부동산 달려가서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한 사람이 지금 벌써 몇 억을 벌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과를 냈기 때문에, 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당장 해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출 같은 이슈도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세제 개편 이슈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미 늦었어요. 그러면 당장 공부를 하면서 바로 접목할 수 있는 단지가 있는지 제가 지금 강의를 쭉 했었잖아요. 이 절차대로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실행을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거 왼쪽은 저희가 카카오톡 상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4시간 언제든지 카톡을 보내놓으시면 저희가 답변 되는 시간에 고민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비교라는 게 정말 나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집단 지성이 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비교를 해서 여러분께 답변을 드리고요. 당연히 뭐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인데요. 저희가 뭐 많은 인사이트나 아니면 뭐 임장에 대한 기록 이런 것들을 매일 남겨놓고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달리기만 빠르게 가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가 여러분들의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어, 기본 원칙을 좀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강의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마지막에 속도보다 방향 이런 글을 넣어봤습니다.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